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팝의 기적, K-팝 데모넌터스 주제곡 골든, 영국 싱글 차트 1위라는 제목의 중국 포털 바이두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기사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던 게 K-팝을 노골적으로 극찬하는 제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류가 중국 문화를 집어삼킬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다가 사드를 핑계로 밀려오는 한류를 막아보고자 하는 국가적인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단순합니다.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과학기술과 신문물을 아무리 막아봤자 언젠가는 그 호기심과 힘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불법 시청으로 암암리에 모두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국경을 꽁꽁 막아버린 북한에 한류 K-드라마, K-팝이 유행하며 그것을 본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현상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문화의 힘은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한류가 중국에 강타하고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되면 한국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컸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한류를 즐기는 주민에게 최고형인 사형까지 실행하며 공포감을 주었고 중국은 신홍위병을 동원하여 혐한 감정을 부추겨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전략을 썼고 이것은 일본의 구글을 이용한 혐한 전략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그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그들도 과거 청나라의 몰락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문화라는 것을 경험하며 문화란 물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중국 바이두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K-팝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팝이 다시 한번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무려 13년 만에 K-팝 노래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6주 만에 1위를 차지하며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두 번째 K-팝 노래가 되면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8월 1일 발표된 최신 영국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이번 주 3단계나 급등하며 놀라운 기세로 톱10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6월 말 93위로 차트에 처음 진입한 이 곡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 6주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이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2022년 영화 엔칸토의 OST 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처음이며 골든의 폭넓은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골든은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를 원작으로 합니다. 이 영화는 음악 악마 사냥꾼으로 변신하여 음악으로 세상을 지키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걸그룹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가 작곡한 이 노래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 오드리 누나와 레이 아미가 보컬을 맡았고 더 블랙 레이블의 스타 테디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이 노래는 솟구치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자랑하며 절대 깨질 수 없다 같은 한국어 구절이 섞인 가사는 특유의 K-팝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노래들은 엄청난 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사운드 트랙도 영국 공식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청각적 블록버스터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CEO 마틴 텔벳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10월 1위를 차지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를 휩쓴 K-팝 음악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1위가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K-팝이 더 이상 떠오르는 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제 주류 무대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골든의 성공은 단순히 한 곡의 성공이 아닙니다. K-팝 문화의 끊임없는 확장과 혁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부터 현실 세계의 음악적 현상까지
K-팝 데모넌터스는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전세계 음악 팬들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골든이라는 이름 아래 K-팝이 세계적인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제목을 듣고 너무 과장된 홍보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 평가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영화는 개봉 직후 전세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을 전혀 없었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노래는 모두 스포티파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국 본토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까치였네요. 전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 무늬는 새의 그림 같네요. 정말 재밌는 큰 고양이네요. 마지막 보스전은 좀 엉성했어요. 걸그룹 여자애들 3명 다 귀엽고 노래도 꽤 좋은데 보이그룹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하나요? 너무 기름지잖아요. 와, 이거 꼭 봐야 해. 진짜 다 내려놓고 미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화면에 나오는 매 순간을 싹 다 먹어치웠어. 농담 아니야. 내 평생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단연코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야. 완전 푹 빠졌어. 지금 당장 봐. 후회 안 할 거야. 라이엇이 K-데이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최고예요. 완전히 멋진 거의 3D 애니메이션 외에도 바로 사로잡는 멋진 배경 스토리, 그리고 음악, 와, 실사 뮤지컬이 가까운 무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다면 바로 보러 달려갈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사촌들에게도 소개했는데 우리 모두 매일같이 일상처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사촌 여동생은 사촌 동생 첫 생일에 헌트릭스 의상을 입고 갔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아 보여요. 테크닉은 꽤 좋고 이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출연하는 보이밴드가 너무 기름지고 노래는 좋은데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까지 봤는데 그냥 그래요. 사실 초반은 정말 그래요. 한국 대중음악 제작은 중국보다 확실히 훨씬 뛰어나다. 사실 K-팝 음악도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좀 더 중독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진짜 놀라운 건 안무예요. 저는 한국 음악이 중국 음악보다 훨씬 더 유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 팝 음악은 아마도 여전히 과거 세대의 올드한 미국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음악, 액션, 스토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타일, 비주얼, 특히 사운드 트랙까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소니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의 재앙이 되었죠. 이제는 K-팝을 등에 업고 영리하게 제작했습니다. 속편이 정말 기대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걸작입니다. 디즈니가 좋은 영화를 내놓기를 몇 년이나 기다린 끝에 이 영화가 뜬금없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애니메이션부터 음악, 스토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라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하고 싶고 속편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극장 개봉은 확실합니다.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에서 만든 고퀄리티 K-팝 뮤지컬이라는 참신함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요즘은 독창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악과 애니메이션은 최고예요. 전투 장면과 전반적인 테마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사로잡기에 딱 맞는 요소들이에요.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무슨 소란인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영화도 반복 재생되고 앨범도 반복 재생되고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라도 더 길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음악은 완전 K-팝 그 자체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예요. 댓글: 매우 귀여운 영화, 마치 실제 걸그룹이 찍은 컨셉 홍보 영상 같았어. 한국은 K-팝, 일본은 애니메이션, 중국은 다큐멘터리밖에 못 만들죠. 우리나란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중국 본토에는 없고 과거에 홍콩이 반짝이는 문화가 있었지. 문화 수출은 한국에 비교가 안 되지. 중국이 잘하는 건 타오바오 쇼핑이나 모바일 지불 앱 정도일까? 미국이 K-팝과 다른 한국 문화를 억지로 끌고 해외 수출하는 기분이 든다. 노래는 좋았지만 스토리나 캐릭터가 너무 부실. 이런 건 너무 전형적인 한국 문화 수출 느낌이 들고 있어. 한국에 K-팝이 있다면 중국은 무협소설? 우리나라는 고대 문화, 유명한 서적들과 역사 모두가 다 뛰어나다고. 중국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자본이 아닐까? 문화는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중국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바로 인구. 한국이 절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베끼는 능력이야. 걸그룹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한국 문화 팬이 아니면 아마 보기 힘들 듯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 문화 팬이었어. 애니 K-팝은 다 문화적인 거잖아. 발전 정도와 경제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지. 중국은 아직 발전 중인 국가라서 원작 보호도 못 받아서 이런 쪽으로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 파운드리아 산업사슬 같은 2차 산업이 매우 완전한 편이지. 쿵푸, 아시아의 쿵푸 영화는 다 중국이지. 그래서 쿵푸 팬더를 미국이 만들었잖아. K-팝하고 애니는 다 현대 문화에서 나온 거야. 만약 전통 문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지. 사람들은 이런 중독성 강한 리듬의 애니메이션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중국도 한한령이 아니었다면 K-팝의 노예가 됐을 거야. 이 영화 생각보다 재밌었어. 음악도 좋았고. 중국 문화의 대부분은 아직 전통 문화에 기초하고 있어. 현대 문화 쪽은 한국의 그런 분야와 대응하는 게 정말 생각이 안 나. 너무 슬프네. 특히 현재 엔터 문화 같은 건 너무너무 약해. 나쁘지 않았어. 깔끔하고 세련된 한류 엔터테인먼트 작품이야. 스토리가 좀 빤한 것이 단점이지만 그 외에 모두 괜찮았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K-팝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스토리가 뻔하고 전개가 좀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노래와 춤이 괜찮았어. 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간 듯. 아이고, 문화 방면에서는 확실히 없어. 다 역사적인 거지. 솔직히 지금은 한국 영화나 K-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난 너무 좋았어. 극장에서 개봉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림체도 음악도 너무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스타일.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소재가 재밌었어. 웃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눈물도 났고. 강력 추천. 여성 가수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애니 비주얼도 아주 훌륭해. 지금까지 참았던 K-팝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지만 음악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 노래는 너무 좋았고 보이그룹도 진짜 잘생겼어. 너무 매력적이야.
한국 문화가 가득하고 액션과 노래가 어우러져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남. 다음은 왜 중국은 K-팝을 10년 동안 금지하고 있나란 게시글에 달린 중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K-팝이 금지되어 있나요? 만약 금지되었다면 그들은 확실히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K-팝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똑같이 말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동네 쇼핑몰에서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고 아내 친구 몇 명이 동네 노래방에서 K-팝 히트곡을 불렀어요. 춤 동작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죠. 옷가게에서도 K-팝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금지된 노래라도 전혀 강제되지 않은 거죠. TV 매체에 방영될 수 없고 콘서트도 한동안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비자 발급 불가, 팬클럽 활동 정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K-팝 레이블 중 한 곳의 주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K-팝에 휩싸일 테니까요. 중국 젊은이들 중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웨이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K-팝 팬클럽을 금지했고 바이두도 몇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 K-팝을 듣지만 솔직히 열성적인 팬들은 싫습니다. 어떤 팬클럽들은 팬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도록 부추겨서 자기 아이돌이 실제보다 더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K-팝이 좋은 음악과 춤을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들의 사업 모델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자기 아이돌을 옹호하려는 좀 독선적입니다. 네, K-팝 팬덤은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일본인인데 일본에서는 J-팝 아이돌들이 꽤 오랫동안 그런 걸 해왔잖아요. K-팝이 그 병을 국제적으로 퍼뜨렸을 뿐이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웨이보의 팬 계정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거든요. K-팝은 한국 음악의 한 장르인 코리안팝의 약자입니다. 노래가 한국적인 한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팝 음악에서 인종은 중요하지 않듯이요. K-팝과 그에 따른 K-드라마는 수출 지향적인 사업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계가 아닌 K-팝 스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태국인이고 트와이스 쯔이는 대만인입니다. 콘서트와 팬 이벤트는 금지되었습니다. K-팝 지원은 수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들을 수 있었고 콘서트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비디오 웹사이트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모두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K-팝이 들리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따르는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K-팝을 스트리밍합니다. 네, 저는 방금 난징, 상하이, 청두에서 왔는데 어디를 가든 K-팝 관련 상품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제 학생들이 수업시간 사이에 교실에서 K-팝을 틀어대는 소리가 항상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2018년과 2023년에 중국에 있었고 그들은 K-팝을 들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중국에 한심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을 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고 K-팝을 듣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K-팝 음악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능함은 흔한 일입니다. 중국을 요약하자면 그렇죠. 규칙이 많고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애국심도 강하고 이민도 많습니다.
언제부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좋은 것이 되었나요? 애초에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는 게 어때요? 팝 음악을 금지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알아요. 마치 틱톡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K-팝은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K-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팝을 금지하고 중국만의 K-팝을 만들어냈는데 품질이 형편없어요. 전통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K-팝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우회로를 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분노 유발책이네요. K-팝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중국에서 K-팝 확산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와 상업적인 사업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금지된 줄도 몰랐어요. 중국 전역에 퍼져 있죠. 내가 아는 중국 여자들은 다 K-팝에 푹 빠져 있더라.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금지령이었을 거야. K-팝은 수년간 중국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반응 잘 보셨나요? 이제 중국 반응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선동하는 신홍위병의 위세가 줄고 일반 불법 시청자들의 진짜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류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일베들이 혐중을 이용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보단 한류가 중국을 뒤덮어 문화적인 지배가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중국인들이 더 늘어나면 중국의 신홍위병들의 억지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대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류에 빠진 중국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EJ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